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각 분야의 소상공인들이 기술을 겨루고 자부심을 얻어가는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올해로 벌써 5번째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화해인과 플로리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인 꽃향기 가득한 대회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에서는 2014 코리아컵 플라워 디자인 경기대회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요, 아름다운 꽃 구경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코리아컵 플라워 디자인 경기대회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도움 말씀에는 이번 대회 시행을 맡은 사단법인 한국화원협회 박민수 회장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민숙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행사 잘 끝내서 축하드리고요. 우선 먼저 이번 시행사였던 한국화원협회에 대한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협회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18,000여 화원의 권익 향상과 화해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5년에 창립된 저희 협회는 국민 정서 함양과 문화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서 꽃 상품을 개발하고요. 화해 관련 교육과 행사 개최 등 화해 산업의 전문화와 정보화 그리고 국제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화해 산업의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켜서 진정한 화해 문화 정착과 전 국민 정서 함량 및 꽃으로 힐링 행복 지수를 높이고 어릴 적부터 꽃을 생활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화해 생산 농가와 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플라워, 꽃 관련 좀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화원협회를 좀 아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올해로 14번째입니다.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 이름이 코리아컵 플라워 디자인 경기대회입니다. 이렇게 14번째에 맞는 이런 대회의 경기 취지, 목적 있죠? 네. 코리아컵 플라워 디자인 경기대회는 예. 기량 향상을 통해서 유명 플로리스트를 양성하기 위한 대회인데요. 예. 이번 14회 대회는 지역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플로리스트들 중에서도 챔피언을 뽑는 코리아컵 플라워 디자인 경기대회와 전국의 화훼인들이 실력을 겨루는 화훼 상품 경진대회, 그리고 또 화합 문화 개선을 위해서 신화환 경진대회, 그리고 꽃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미래의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학생부 경진대회 등 4개 부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됐군요. 네.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좀 참가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시상 부분, 수상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참가한 선수는 대략 한 340여 명 되고요. 네. 참가한 선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그런 열정적인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의의 경쟁과 우정 어린 경연에 장이 되었었는데요. 시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부분, 이제 인원이 약 장관상을 포함해서. 예. 코리아컵 플라워 디자인 경기대회 대상 1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농림축산부 장관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각 부문별 중소기업 청장님 상이 4명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 상이 4명 등 네. 총 43명이 입상하여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상은 좀 시상 내역이 상당하죠? 네, 대상은 트로피 외에도 5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아시아컵 경기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그리고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에게도 아시아컵 경기대회 출전 자격이 함께 주어지고요. 예. 또 이 선수들은 월드컵 플라워 디자인 경기대회도 이제 아시아컵을 통해서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상이 상당합니다.
저희가 네.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에 화면들 많이 보고 있는데 작품이 정말로 이 예술성이 넘쳐난다 이런 느낌 받을 정도로 이 작품성이 있습니다. 심사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뭐 심사의 기준이랄지요 원칙도 좀 궁금하고 어떤 방식으로 심사했는지도 함께 좀 전해주시죠. 이번 그 코리아컵 플라워 디자인 경기 대회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역 예선을 통해서 1, 2, 3, 4위로 해서 선발된 선수들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아 지역 예선도 있었네요. 네, 지역 예선도 저희들 7월 달에 지역 예선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본선에 와서요. 예. 네, 본선 진출 선수들은 다시 또 27일 날 준결승을 치른 후에 10명의 결승 진출 선수들이 스프라이즈 두 스타일로 이제 경기를 치루어서 이제 2014년도 챔피언이 결정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은 네네. 관련 학과 대학 교수님들이나 또 일본의 유명 플로리스트, 국내 저명한 이제 플로리스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이제 각 작품마다 기술 및 기량, 그리고 디자인 형태 및 균형, 네. 색채, 개성 및 적합성 등의 심사 기준으로 심사가 여러 분야에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꽃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특히 플로리스트 분들은 이 상 자체로, 수상 자체로 참 큰 영광이고 자신감을 네.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회장님,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차원 말고도 좀 더 구체적인 지원이라 할지 어떤 혜택 같은 게 이번 상을 받으신 분들에게 돌아갈까요? 네, 그럼 돌아가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이제 수상자들은 네. 그 코리아컵 기능 경진대회에서 입상만 했다 해도 국내 유일하게 예. 저희들이 이제 공신력 있는 대회이다 보니까 예. 먼저 입상했다는 게 꽃꽂이를 하는 프로리스트들로서는 가장 영예로운 것이고요. 예. 그 아마추어에서 이제 프로 선수로 데뷔하는 데뷔전이 저희 대회이기 때문에 네네. 대외적으로도 저희 대회에서 입상했었고 출전했다는 것만으로도 플로리스트 세계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예.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 아시아컵이라든지 월드컵에 출전할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게 세계 무대에서 우리 한국을 알린다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유이기도 하죠. 회장님, 이제 이번에 받은 이 시상이나 이런 내역을 샵에다가 이렇게 걸어두는 것만 해도 알 사람은 다 압니까? 그럼요. 출전했다는 것만 해도. 출전으로도. 예. 네네. 출전만으로도 굉장히 본인의 기량이 어느 정도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예. 아마 이제 그 일반 플라워 디자인 경기대회에서 볼 수 없던 어떤 디자인 개발 이런 것들이 네. 대회에 한번 출전해 봄으로써도 본인의 기량이 향상되는 것이기도 하죠. 네. 한국화원협회 이런 뭐 좋은 대회도 진행해 주시고요. 또 전반적으로 일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한국화원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 더 하겠다. 포부 같은 게 있으시다면요? 제가 이제 그 3가지 정도의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모든 화훼 상품을 이제 품질 표시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도매체인들이 이제 걸었던 상술에서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재사용 화환에 제가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화환이 쓰레기 취급받고 있는 이유인데요. 예. 그런 가격 파괴라든지 소비자들의 어떤 그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화훼 상품에 대한 어떤 품질 표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화원 인증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제 이제 계획인데 이게 뭘까요? 화원 인증 제도가? 저희 협회에서는 작년부터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착한 화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착한 화원 제도는 물론 상품 취급하는 상품도 표준화를 시켜 있지만 재생화환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색깔 화환으로만 화환을 보급하는 그리고 이제 그 식물에 QR코드를 부착시켜서 식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까지 겸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정착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대중화시키겠다 이런 포부군요.
네네. 그 네.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네. 저희들 협회에서 이제 착한 하원 제도를 좀 정부 차원의 제도를 마련고저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화훼산업 관련법 제정입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재 그 어떤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이 전무한 실정인데, 예. 앞에서 말했던 우리 화원 인정 제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화원 상품 배송 차량들이 어떤 택배 차량으로서 유류 할인 제도의 혜택을 본다라든지, 주정차 혜택을 본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전혀 지금 받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산지 공급가 조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저희들이 취급하는 그 절화 상품의 어떤 시기 표시라든지, 이런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그 품질 표시 의무화에 관 이런 근거 및 규정들을 그런 그 화훼산업 네. 관련법 제정을 어떤 유관 단체들과 그 긴밀히 지금 그 협의를 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고 보니까요, 아마 이 화훼산업 쪽에서는 어떤 법규가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시급한 부분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회장님, 이 화훼산업 네. 쪽에는 대기업들이 좀 횡포랄지 대기업과의 마찰 문제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에까지도요. 네,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기업들이 어떤 우체국이라든지 예. 어떤 각종 공대회에서 대기업들이 1차 물량을 수주를 받아가지고 영업 마지노선을 이미 떼고 소상공인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네. 소상공인들은 지금 뭐 생존 가격과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 어떤 영업의 이익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출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매출로 인한 이익이 적기 때문에 네네. 그런 대기업들의 횡포가 저희들에게는 이제 그 아까 대기업들의 횡포, 재사용 화한 때문에 가격 파괴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알겠습니다. 이 법규 제정은 좀 진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요.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국화원협회 그리고 플로리스트들이 더 많이 또 노력하고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화원협회 박민숙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이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 코리아컵 플라워 디자인 경기대회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 예선을 거쳐서 치러졌다고 했죠. 굉장히 경쟁 치열했었는데요.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에서는 이 우승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 대회 대상이죠. 코리아컵 부분 우승은 정영애 플로리스트가 차지했습니다.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죠. 서울의 한 아담한 꽃집. 자연을 머금고 피어난 색색의 꽃과 향기가 가득한 이곳은 정영애 플로리스트의 일터입니다. 꽃의 아름다움은 시들지 않는 모습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손질과 보관하는 방법, 주위 환경에 따라 그 가치와 생명력이 달라집니다. 생활을 오랫도록 볼 수 있게 유지하는 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꽃들이 생긴 모양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만큼 그의 생긴 모양에 따라 디자인을 할 때 가치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꽃의 가치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이 가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더하는 정영애 플로리스트. 최근 그녀의 인생에도 가치를 더하는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코리아컵 플라워 디자인 경기대회. 아시아대회 출전 기회가 주어지는 이 대회는 많은 플로리스트들에게 꿈의 무대인데요. 대회를 위해 2달여간의 구슬땀을 흘린 그녀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벅차죠.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옆에서 도와주고 믿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얼굴이 가장 떠오르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권위 있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만큼 실력 있는 정영애 플로리스트는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요. 차비 대신 꽃을 살 만큼 꽃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장이라든가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던 중에 플로리스트를 꿈꾸게 되었고요. 단순히 꽃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은 강의도 하고 싶었고 오랫동안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어서 플로리스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소상공인으로 둥지를 튼 지 4년. 그러니까 긴 다발은 그냥 장미에다가 그걸 나중에 꽂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판매부터 경영까지 플로리스트로 활동할 때와는 또 다른 어려움도 있었지만 손님을 대하는 매 순간을 배우는 자세로 임한다는 정영의 플로리스트. 꽃다발로 안에 되어 있고요. 네. 박스에 담았어요. 여기 습기는 잠시 후면 없어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찾다가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오게 됐어요. 예쁘면은 한번 내년에 한번 더 1주년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선물하는 이도 또 선물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꽃에 담았습니다. 손님들이 제 상품을 가져갔을 때 원하는 걸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굉장히 감탄하고 행복해 하실 때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해주실 때가 가장 행복하죠. 정영의 플로리스트의 손끝에서 더욱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대회를 통해 확실해진 그녀의 꿈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길 바랍니다. 이번 코리안컵을 2번을 수상을 하게 되면 아시아 컵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허락을 한다면 아시아컵을 나가면 좋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대형마트가 익숙한 요즘 세상이지만 그래도 어릴 적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곳, 바로 우리네 전통시장일 겁니다. 서울의 한 지자체에서는요, 전통시장 여행 코스를 따로 선정해서 적극적인 소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미 기자? 네, 김영미입니다. 동대문구입니다. 바로 이 서울의 동대문구가 이번에 제시한 전통시장 여행 코스 이름이 전통시장 활력 여행 코스입니다. 저도 이 경로들이 궁금해요. 어떤 시장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서울 동대문구가 청량리역 인근의 전통시장 4곳을 연계한 코스를 소개했습니다. 예. 바로 경동시장과 청량리 종합도매시장, 청량리 청과물시장과 청량리 수산시장입니다. 예. 이곳들을 한 번에 다 둘러보려면요, 약 3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이제 한데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쭉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4개의 시장을요. 어디 시장부터 가볼까요? 경동시장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경동시장은 동대문구 제기동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농산물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직거래 유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고추와 마늘 등의 채소와 도라지, 산나물 등 산에서 캔 특산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 인삼시장과 한약 전문 상가도 크게 형성돼 있어서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쳐가는 관광 명소로도 경동시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경동시장 가면은 요즘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동시장 왔고요. 그 다음으로 내려갈 곳이 어디입니까? 청량리 종합도매시장인가요? 네. 이곳에서는 또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곳에서는 청과류와 채소류, 건어물류, 견과류, 축산물류 등을 취급하는 130여 개 점포가 모여 있는데요. 예. 음식점, 식자재 납품 전문 시장이다 보니까 대형마트나 슈퍼마켓보다 30에서 4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동시장에서 뭐 고추, 나물, 특산물 샀다가 또 다음은 청량리 종합도매시장 가서 뭐 견과류, 건어물류 사면 좋겠고요. 이 다음 우리가 갈 곳이 과일 전문 시장입니다. 청량리에 또 청과물 시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량리 청과물 시장은 한때 환경이나 교통 문제 등 때문에 폐쇄 위기도 겪었었지만 예. 상인들과 주변 주민들의 노력으로 도소매 청과 시장으로 형성이 된 곳입니다. 예. 신선하고 품질 좋은 제철 과일과 채소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이 청량리 청과물 시장이 다시 아주 활기를 되찾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때 정말 이제 뭐 폐쇄 위기, 환경 문제도 있었는데 아주 잘 지금 활발하게 장사 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갈 곳이 수산시장입니다. 우리가 수산시장 하면 노량진 쪽만 생각하는데 청량리역 근처에도 수산시장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청량리 수산시장은 35년 전통의 전문 도매시장인데요. 예. 상인들이 수산물의 착한 가격과 신선도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 새벽 시장을 경험하고 싶다면요, 이곳을 둘러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네, 경동시장, 청량리 동합조매시장, 청량리 청과물 시장, 또 이렇게 수산물 시장까지 이렇게 쭉 돌아봤습니다. 찾아가셔가지고요, 활기찬 상인들의 모습에서 이 진한 사람 냄새 느끼시고요, 또 신선한 물건 저렴한 가격에 두 마리 토끼 잡고 오신다면은 참 좋은 전통시장 여행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미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이사장이 전통시장이 달라지고 있다며 추석을 맞아 직접 전통시장 홍보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일규 이사장은 전통시장 홍보의 일환으로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수유 재래시장을 찾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는 홍보하기로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제수용품과 생활용품 등 추석맞이에 필요한 물품을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구입하고 정육점 등 상점을 방문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이 군내 중앙시장 입구에서 오늘 5일과 6일 이틀간 부여군 중심 상권 활성화 축제인 더 사비를 개최합니다. 행사 당일에는 거리 공연, 금관 육중주 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007 명사수를 찾아라 참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 외에도 6종의 체험 프로그램과 각종 이벤트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동방성장위원회와 CJ그룹이 우수 중소 챔피언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조성한 1,200억 원 상당의 상생펀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및 농가의 동방성장과 기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상생활동을 적극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이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정말 다가왔습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